오늘은 교합에 관한 리뷰로 치아 형태와 교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카페를 들어오시면 여기 카페 주소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치아 형태는 교합 간섭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시 여기를 클릭하세요. 크라운 치료 후에 더 불편해지는 이유입니다. 왜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더 불편해질까요? 그 이유는 크라운의 형태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합 간섭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씹는 게 불편해집니다. 크라운은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제작되어야만 교합이 편하고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고유의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치아의 기능과 역할이 결정됩니다. 가장 큰 치아인 대구치, 큰 어금니들은 씹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앞니와 같은 전치부는 유도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구치와 전치부의 중간에 있는 소구치는 유도 기능과 씹는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됩니다. 씹는 기능이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치아가 크기 때문에 음식물을 자르거나 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의 역할은 똑같은 위치로 교합이 될 수 있도록 위아래 치아를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전치부의 기능으로서 똑같은 위치를 가게 해주면 대구치는 그 자리에서 씹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치부와 대구치 중간에 있는 소구치는 씹는 기능과 유도 기능을 모두 담당하며 제 생각으로는 한 씹는 기능이 60%, 유도 기능이 40%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니 6개 치아를 전치부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2개의 치아, 양쪽 2개, 2개 합쳐서 총 4개의 치아를 소구치라고 하며 끝에 있는 2개의 치아를 대구치라고 합니다. 치아는 고유의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치아를 사용함으로써 치아 마모가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치아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합의 변화가 생기며 문제가 생기는 교합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는 치아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와 여기를 여유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닳게 되면 기능교두인 상하계 구개교두, 하하계 협측교두가 마모가 되고 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여유 공간이 사라지고 이로 인하여 교합 변화가 생기며 교합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적 교합이란 치아를 꽉 다물었을 때 최종적인 위치의 교합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동적 교합은 음식을 씹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치아 형태를 재현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진행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형태로 제작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료했을 경우 교합 간섭이 발생되며, 가장 문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꼈을 때 교합이 낮은 경우 다른 치아를 교합 조정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적 교합뿐만 아니라 정적 교합까지 문제가 발생되며 턱 관절의 문제와 근육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교정 치료를 한 경우에는 정적 교합은 거의 맞을 수 있으나 동적 교합은 거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교정 치료 후 동적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재치료가 필요합니다. 크라운 치료 또는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도 교합이 계속 불편한 것은 잘못 치료된 결과입니다. 또한 씹을 때 걸리는 느낌, 미끄러지는 느낌, 교합이 높은 느낌이 있는 경우에도 주로 동적 교합의 문제이지만 정적 교합의 문제와 동적 교합의 문제를 환자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쪽이 씹는 게 불편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씹게 되고, 그것을 편측 저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로 사용하는 쪽이 치아들이 망가지거나 닳거나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턱이 서로 밀리는 느낌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한 한쪽 턱이 아픈 경우, 한쪽에 두통이 발생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즉각적으로 치료가 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상적인 치아 형태는 여유 공간이 존재하지만 치아가 다름으로써 치아 형태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교합 변화와 동적 교합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로 그 원인은 교합 간섭이며, 교합 간섭에 의해서 치아가 파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모된 형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하였을 경우 문제점은 교합 간섭이며, 이 교합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형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치아의 마모는 상악인 경우 구개교두, 하악인 경우 협축교두가 마모되며, 앞니의 교합이 많이 될 경우 치아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가 보입니다. 또한 그 결과에 의하여 치아에는 커브 오브 윌슨이라는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 자체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 교두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안쪽 교두에 비해서 낮은 형태를 갖추며 결국 커브 윌슨은 반대로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교합 간섭이 발생되며 그로 인하여 저작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악인 경우 협적교두만 닳게 되고 설측교두는 닳지 않게 됩니다. 교합관습이란 마모된 부분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모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게 교합관습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협측교두는 닳기 때문에 위아래 교합이 딱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닳지 않은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좌우로 일을 갈 때 교합관습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의 마모란 어떤 경우에는 날카로운 표면을 갖기도 하는데 이 표면에 맞게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가 어려우며 많은 치과 의사들이 지르코니아 크라운보다는 골드 크라운을 선호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잘못 치료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골드 크라운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드 크라운의 문제점은 정확도가 떨어지며 마모가 되기 때문에 치아에 마모가 일어날 때 발생되는 교합관습이 골드 크라운을 치료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합관습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 크라운의 장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마모드는 그 마모가에 의해서 교합이 맞춰지는 거지 골드 크라운을 잘 제작해서 교합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정확도랑 교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골드 크라운보다 탁월합니다. 골드 크라운을 권유하는 치과 의사들은 그만큼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인데 하악인 경우 바깥 협측 교두가 마모가 되고 설측 교두는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치아의 모양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치아의 모양이란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회복하는 것이 치료이지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가 아닙니다. 보철 치료란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교합을 재형성하거나 교합을 개선하거나 하는 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의 형태를 비정상적인 형태에서 정상적인 형태로 개선해야 하며 그 결과 교합이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교합 간섭을 없는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치아들은 닳거나 깨지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며 향후에 보철 치료, 그런 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크라운의 치료를 할 때 정상적인 형태로 제작하지 않게 되면 그 반대쪽 치아에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 비정상적인 형태가 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끝난 제 케이스입니다. 46번 치아에 골드 인레이가 파절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한 결과 46번에 교합되는 16번 치아에 2차 우식과 치아 파절이 관찰됩니다. 46번 치아는 골드 크라운으로
골드 인레이로 치료되어 있지만 이 분의 문제점은 이를 꽉 무는 게 있기 때문에 치아에 크랙이나 치아 파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인레이 치료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46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한 후 향후에 16번 치아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46번 치아를 정상적인 형태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해야 하며 그 결과 향후 16번 치아를 치료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면 정상적인 치아 모양에 맞춰서 16번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정상적인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향후 치료를 위하여 미리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치아들은 크라운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6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맞춰서 치아 삭제를 해야 하며 디지털 교합 설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또한 동적 교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교합 안정화 치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46번) 치아에 있는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고 교합을 고려한 치아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46번 크라운은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커브 윌스를 맞춰서 정상적인 형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교합 간섭이 없는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46번 크라운을 치료 완료한 상태입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은 작년 10월 28일이며 불과 2달이 안 된 후에 16번 치아에 있던 골드 인레이가 탈락되어서 재내원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6번 치아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46번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맞춰서 16번 치아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치료를 대비하여 모든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정상적인 형태로 제작해야 합니다. (46번) 치아를 정상적인 치아 형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16번 치아는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치아 형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디자인되며 안정적이고 교합 간섭이 없는 크라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합점을 보시면 정확하게 안정적인 위치에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46번 치아를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치료했다면
과연 16번 치아를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교합 불편을 환자들이 호소하면 6개월이나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교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교합이 불편한 것은 치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교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합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끝난 지르코니아 크라운 케이스입니다. 27번 크라운을 치료한 케이스인데 환자분은 세라믹 인레이를 치료한 후 씹을 때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크랙으로 진단하고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16번은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 치료하였고 26번 크라운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하였고 27번 크라운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크라운입니다. 모양을 보시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고 있고 26번 크라운은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교도인 구개교도를 보시면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교합관습을 일으키는 부분이며 마모된 형태의 치아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비정상적인 형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이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26번) 크라운과 36번 치아에 여유 공간이 없고 이 부분에 교합 간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후에 디지털 스캔한 데이터입니다. 26번 크라운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하였고 27번 크라운은 저희 치과에서 치료한 케이스이고 37번 크라운도 다른 치과에서 치료하였습니다. 36번은 자연치입니다. 크라운의 모양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27번 크라운은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26번 치아에 교합되는 36번 치아는 설측 교도에 크랙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교합 간섭에 의하여 발생된 크랙 라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여유 공간을 부여하는 것과 여유 공간을 부여하지 않는
으로 인하여 교합 관습이 발생되느냐 발생되지 않느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제작되는 크라운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일주일 이내에 교합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제작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계속 교합 관습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대쪽 치아에 크랙을 발생하거나 교합 관습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씹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처럼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정상적인 형태로 제작해야 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골드 크라운보다 훨씬 더 정확한 교합을 만들 수 있고 저값도에도 훨씬 우수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